안녕하세요. 단밤 주식클래스의 진학회입니다. 오늘 2026년 7월 28일이고요. 네. 오늘 코롱 티슈진 코롱생명과 코롱 관련된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있습니다. 갑자기 멤버십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특별한 정보라든가 뭐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단톡방 운영을 하고 있는 게 거의 하는 거의 전부고요. 가끔 멤버십 영상을 올려드리기도 하는데 주말마다 시간이 기회가 되면 그러면 뭐 멤버십 분들을 위한 뭐 실시간 방송 뭐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카톡방 오시려면 컴퓨터에서 제 채널 쳐서 게시물 가셔서 여기에 있는 주소 클릭하고 오시면 되고, 핸드폰으로는 커뮤니티에 최신순으로 해서 요거 찾아가지고 카톡방 오시면 되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실패 이후의 시험대라는 더벨 뉴스가 나왔는데요. 뭐 내용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고, 과거 코오롱 티슈진은 의약품에서 사용 선고나 다름없는 허가 취소를 받은 약물을 들고 미국 시장에 다시 도전하는 대담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그 대담함이 이번 실패를 다루는 방식에서도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그 방식에 TGC의 가치가 달렸다. 이게 코오롱은 이 게임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장점이면 장점이 되는 건가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규호 바이오 얘 그 블로터라고 해야 되나? 얘네가 좀 이거를 잘 쓰는 것 같아요. 기사를. 신기합니다. 티슈진 지분 매입해서 뭐 개발 지속 의지를 했다고 하는데요. 뭐 내용은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고, 회사는 새 임원의 매수에 동일한 내부 거래 검토 절차를 적용했다. 공시상 변동일은 장내 매매 결제일 기준으로 기재됐다. 다만 노문정 대표는 이번 공동 매수에 참여하지 않았다. 회사는 이번 지분 매입에 적용된 사내 준법 검토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거래 제한 기간과 미공개 주요 정보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장내 매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뭐 이거는 어제 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거를 이제 피해 나갈 수 있는 걸 가지고 하지 않았냐 했는데 아주 그냥 그 기사로 그냥 박아버렸죠. 하지만 어쨌든 이 세 분이 그 회사 주식을 매수한 거는 개발 지속과 후속 판단을 책임질 주요 의사결정자 3인이 거래에 참여한 구조니까 책임 경영 행보라고 분석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문정 대표님은 티슈진 그 미국번인 대표님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이셔가지고 아마 국내 주식을 쉽게 매수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노문정 대표가 공동 매수하지 않았다고 뭐 상황이 달라지거나 뭐 그런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1530에서 나타난 높은 위약 반응과 환자별 반응 차이를 다시 분석한다. 연령, 체중, 기저시 각 통증 척도별 하위 집단과 진통제 사용 기록을 확인하고 시험약 로트, 실제 투약 여부, 원자료, 전산 입력 자료도 대조한다. 그러니까 지금 다 한다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준 뉴스는 얘네가 처음인 것 같아요. 외부 임상시험 수탁기관 및 통계기관과 함께 FDA 심사관 출신 인력이 설립한 자문사와도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사는 12301 결과가 나오면 두 시험의 공통 원인과 차이를 가려 FDA와 후속 임상을 활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제 김 CFO가 이번 사태에 대한 사내 이사의 책임 경영 일환으로 다 같이 매입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내부 검토를 거쳐서 참여를 했는데, 이번 사내 이사의 지분 매입과 코오롱의 자금 지원이 동일선상에 있지는 않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관련돼서 챗GPT가 이제 이야기한 부분을 보면 연령, 체중, 기저 바스, 그다음에 진통제 사용 기록, 시험약 루트, 실제 투약, 원자료, CRO, 그다음에 FDA 심사관 출신 자문사 협력, 이거는 조사 범위를 과학적으로 알려줬다는 데서 이 기사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해하고 있는 거의 모든 거를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KL 그레이드 2, 3 관련된 얘기는 없네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FDA 심사관 출신 자문사 협력의 의미,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어, 예, 요거가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실패 원인도 찾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챗 GPT 같은 경우에는 1530이 실패 원인을 FDA에 어떻게 설명할 건지, 어떤 형식으로 설명할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봤고요. 123030시 비에리아 협의 가능한지, 그다음에 어떤 하위 분석이 규제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추가 확증 시험이 필요하다면 환자군과 평가 지표를 어떻게 설계할지, 요게 지금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KR3 또는 특정 기간 유형으로 좁힌 적응증이 가능한지, 공식 FDA 미팅 목록과 자료 패키지 구성. 이거 그러니까 지난 2019년에도 비슷하게 진행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생에 소위 얘기하는 FDA 전문가들이 좀 투입이 돼가지고 관련된 FDA의 숙제 이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 CFO 발언은 이번 사내 이사의 지분매입과 코롱의 자금쟁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것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교 부회장의 2억 원 매수를 그룹의 추가 출자 약속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 현재 코오롱 이사회가 추가 자금 지원을 공식 결정한 상태 아니다. 12301 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최대주에 별도로 협의하겠다. 회사는 자금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 지원을 확약할 수 없기 때문에 선을 그은 것이다. 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선비즈에서 되게 의미 있는 뉴스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가짜약 먹고 병이 나왔어요. K바이오 흔드는 위약 효과 해가지고 이제 그 회사들별로 위약 효과 나온 그 예시들과 이런 거를 해줬는데요. 여기 보시면 표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기사를 다 보진 않을 겁니다. 다이치상쿄 섬유 근육통 치료제 미로가발린을 했는데요. 2017년 글로벌 3상에서 위약 대비 유효성 확보에 실패를 했었고요. 머크는 골관절염 치료제 스프리퍼민에서 2019년 글로벌 2상에서 위약 대비 유효성 확보를 실패했습니다. 헬릭스미스가 신경병증 통증성 엔젠시스에서 유효성 확보를 실패했고요. 신풍제약이 골관절염 치료제 SP5M002를 한국 3상에서 위약 대비 유효성 확보에 실패했던 적이 있고요. 차백신 연구소에서 만성 비형 간염 치료 백신도 위약 대비 유효성 확보에 실패했고요. 이번에 코롱 티슈진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좀 이런 거 있잖아요. 머크, 여기 신풍제약 이런 것들을 실패했네요. 막 이렇게만 치부를 했었고, 최근에는 네이처셀 그 허가 안 난 것도 비슷하게 봤는데, 이게 진짜, 내로남불이라 그래야 되나? 우리 건 잘 될 거고, 니네 건 그런 거지, 이렇게 평가했던 게, 저는 이게 위약 효과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런 게 식염수만 맞아도 좀 덜 아프다 정도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왜냐면 여기 뭐가 들어가도 덜 아프니까. 근데 이게 어떤 일정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가 2달에 한 번씩 병원 가가지고 진료받고 이러면 거기서 오는 안전성, 그 다음에 실제로 치료받고 있다라는 어떤 치료약을 맞았다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아픈 것보다 덜 아프다고 느끼는 이런 거, 그런 게 있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근데 이렇게 나왔고요. 업계는 임상 초기부터 위약 효과를 최소화하는 설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바이오 대표는 좋은 약만 만들면 됐는데 이제 임상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위약 효과를 키워 임상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다. 작은 차이도 위약 효과를 키워서 뒤집어 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CMO, 최고 의학 책임자의 역할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중인 한 바이오 기업 연구 개발도 후기 임상은 이제 약을 개발하는 싸움이 아니라 임상을 설계하는 싸움이 됐다. 플라시보에 민감한 환자가 많이 등록되면 실제 약효가 있어도 위약금과 차이가 줄어들 수 있어 어떤 환자를 등록할지 핵심 전략이 된다. 이건 이제
그 환자 관련 부분, 환자 선별 관련 부분인 거죠. 위약 효과 자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캐나다 맥길대 연구팀은 2015년 국제학술지 통증에 발표한 논문에서 실제 약물 반응은 큰 변화가 없지만 위약 반응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약물과 위약 간 효과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에서 위약 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여러 시스템들이랑 같이 상호적 작용하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워낙 진통제를 많이 먹는 국가입니다. 미국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뭐 집집마다 막 진통제를 싸놓고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제가 살아본 건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뭐 영화 같은데 보면 총상 있고 막 아프면 그냥 총알 빼고 샤워 한번 하고 이렇게 이제 세면대, 이렇게 세면대가 있으면 여기를 열면은 뭐 이렇게 작은 약병이 있는데 요거 탁탁 털어 넣으면은 그거 안 아프잖아요. 안 아픈 듯이 또 액션씬 하는 거 보면은 그 약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지금 당장 지금 하반기에 후기 임상 실험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강스템 바이오가 어떤 이제 무릎 공관절염 치료 후보 물질인 오스카 국내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게 나오는데 뭐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잘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리바이오 경구 알츠하이머 치료제 주요 3상 9월에 발표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바이오젠은 아니고 한올바이오파마 대웅제약도 안구건조증 치료제 요거 한다고 하니까 요 관련된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결과 나올 때쯤 주가가 막 상승을 하면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겠다. 임상이 실패하면 쩌마한가 맞는다.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임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저는 추가 임상 있죠? 추가 임상을 KR 그레이드 3로 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챗 GPT한테 얘기를 했고요. KL3로 제한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영상학적으로 골관절염이 분명해 연골이 비교적 정상인데 통증만 심한 KL 그레이드 2 환자를 줄일 수 있고요. 과거 미국 2상, 3상과 비슷한 환자군으로 돌아가 재현성을 검증할 수 있고 대상 환자의 질병 정의가 균질해져 통계적 노이즈가 줄일 수 있고 15302의 LK2 포함이 실패 원인이었는지 전향적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인공관절 수술 지원 장기 추적하기에도 KL2보다 사건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연골 그 재생이나 이런 거는 재생과 TKA 이거는 임상 사상이 뭐냐면 시판 후에 확인하는 건데 이걸로 해서 한 뭐 인보사 투약 후 한 10년이 지나서 이런 요 연골 재생과 TKA 관련된 부분을 조사를 해가지고 임상 사상 설계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뭐 디모드를 받든 뭐 인공관절 지연 관련된 부분을 라벨에 쓰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시장도 많이 떨어졌고요. 어쨌든 어려운 시장이고 뭐 안 힘든 게 없습니다. 세상에 덥기도 덥고 모두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암 K였습니다.